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폴리텍 대학교 교환학생 체험수기를 발표하게 된 글로벌 어문학부 김현주입니다. 체험수기를 발표하기 앞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폴리텍 대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수도로 북유럽과 붙어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그리고 여름엔 백야로 유명합니다. 폴리텍 대학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해 있고 중심지와는 지하철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파견 전, 입국 후, 학교 관련, 파견 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 및 면접입니다. 러시아 교환학생은 러시아 문학과 전공생만 가는 것은 아니며 복전생 또는 특과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 러시아 교환학생은 어학당 수업만 듣기 때문에 2020년 기준 공통 조건은 러시아어 가능자였고 추가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건에는 러시아어 A2 합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A2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국제교류처에서 진행하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간단한 한국어 질문을 받았었고 이후 러시아 문학과 학과장님의 러시아어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러시아 교환학생이 합격하면 파견 전, 파견 중, 파견 후에 대한 정보 등록 사이트를 파견교로부터 받게 됩니다.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파견교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다음 순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등록하고 나서 한두 달 후에는 파견교로부터 오른쪽과 같은 전자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우편이 아닌 전자초청장이기 때문에 프린트할 때 하단 바코드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비자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자를 발급받는 순서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초청장 수령 후 대사관 예약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 대사관이 있고 인터넷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전자비자 신청인데 전자비자는 초청장과 다른 것으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구비 서류입니다. 이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국 예정일과 출국 예정일을 꼭 초청장에 적힌 대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류를 프린트하려면 엠버시를 선택해야 하고 프린트 후 서류 마지막 장에 본인의 여권 사진을 부착하고 대사관 방문일과 서명을 수기로 적으면 됩니다. 다음은 에이즈 검사입니다. 에이즈 검사는 러시아 유학의 필수적인 요소로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정병원은 편리함과 비자 발급까지의 보장성이 있지만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보건소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지만 비자 발급 시까지 불안하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았고 보건소 발급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명, 영문 서류, 여권 번호, 그리고 입국 3개월 전 날짜가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 5개의 구비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예약했던 대사관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왼쪽은 서류 제출 전 대기표이고 오른쪽은 서류 제출 후 대기표입니다. 오른쪽 대기표를 분실하면 비자가 붙여진 여권을 수령할 수 없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항공권 구매입니다. 초청장에 적힌 입국 가능일로부터 러시아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청장을 받자마자 항공권을 구매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2020년 2월 출발 기준으로 49만 원대의 편도로 구매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입국 후 정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에 도착하게 되면 튜터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줍니다. 튜터는 입국부터 종강까지 교환학생을 도와주는 역할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버디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도착 당일에 유심을 사게 될 텐데 러시아에는 빌라인, 찔레드바, 메가폰 이렇게 3가지의 통신사가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입니다. 저는 기숙사 근처에 있는 찔레드바의 유심을 구매했고 튜터가 추천해주는 월 350루블의 40기가짜리 타리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카드입니다. 러시아는 나라가 커서 지역마다 교통카드와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학생용 교통카드를 만들기 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교통카드인 빠다로지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개강 한 달 후쯤 교환학생 담당자로부터 학생 교통카드인 베스카에 대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베스카는 한 달에 1075루블을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 전용 교통카드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의 교통수단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트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2020년 기준 1회 55루블 약 1,000원 정도였고 1, 2분의 배차 간격으로 매우 빠르고 노선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압도부스 버스입니다. 버스는 1회 50루블이었고 일반적인 버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뜨람바이 트램이고 네 번째는 뜨랄리에이부스 트롤리버스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차량 위에 전깃줄이 달려있다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뜨람바이에만 철로가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버스, 트램, 트롤리버스를 탈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깐둑도르라고 하는 검표원이 있는데 승차 후에 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왼쪽의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찍고 나서 착석 후에 검표원이 오면 검표원이 들고 있는 기계에 카드를 다시 대모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 시에는 기사님이 아닌 검표원에게 현금을 주면 오른쪽과 같은 티켓을 직접 찢어서 승객들에게 줍니다. 다섯 번째 교통수단은 마르슈르트카입니다. 마르슈르트카는 노선이 있는 택시라는 개념으로 앞서 봤던 버스들보다 저렴하며 차량 크기가 더 작고 속도도 빠릅니다. 노선이 있지만 승객이 하차 요구 시에만 종류장에 세워주기 때문에 가끔은 택시보다도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통수단은 택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볼트라는 회사의 택시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볼트 택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현지 체크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지 은행 카드가 필수는 아니지만 더 편한 유학 생활을 위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베르 은행 카드를 발급받았고 가장 기본적인 체크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입니다. 이 달력은 실제 2월 달의 일정이었고 상세한 일정은 이렇게 파견 전에 학교 측에서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은 학교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기숙사입니다. 교환학생 기숙사는 비교적 최신 건물로 깨끗하고 아주 쾌적합니다. 기숙사비는 4달치를 한 번에 결제했으며 총 25,600루블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학당입니다. 폴리텍 대학교의 어학당은 이모프라고 부릅니다. 2020년 봄학기 그룹바 아진 기준 토르플 2, 3급 수준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문법, 읽기, 영어 관람, 컴퓨터 수업 등등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시험은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봅니다. 토르플 내용을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도 토르플 관련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교내시설입니다. 기숙사에는 주방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식당이 없습니다. 가까운 카페테리아로는 어학당 캠퍼스 내에 있는 베란다 빼라는 스탈로바야가 있고 어학당 건물 1층에도 스탈로바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 도서관은 총 2곳인데 하나는 어학당 건물 5층에 있는 크지 않은 도서관이었고 하나는 기숙사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인 벨리잘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이곳은 학교 학부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어서 규모가 크고 쾌적했습니다. 다음은 근처 마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2가지가 기숙사에서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인데 왼쪽 베레크레스독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느낌이며 주변 상권이 좋아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마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케이 마트는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이고 베레크레스독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왼쪽 다마보이는 다이소 같은 잡화점이고 오른쪽 부크바이에드는 서점이지만 문구류도 판매하고 있어 공책이나 펜을 사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nev스키 대로가 있는 곳이 가장 중심지이며 지하철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카잔성당, 피에 구원사원, 에르미타지, 이삭성당, 그리고 300주년 공원 등등 도착 지하철역을 상단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겨울이 긴 만큼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오우타파르크라는 곳으로 제가 친구들하고 갔던 스케이트장입니다. 규모가 큰 스키장도 같이 있으므로 여러 명이서 택시를 타고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공강을 이용하여 근교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북극 무르만스크 여행을 다녀온 것이 교환학생 기억 중 가장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복수비자 발급에 필요한 준비 서류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번 비자 연장 은행 영수증인데 은행에서 영수증을 발급받고 복수비자를 신청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제출일 전에 꼭 은행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는 담당자 성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당자의 이름은 수오바이고 파견 중에는 이메일보다 페이스북으로 더 빨리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목차는 파견 후 성적 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견교에서 수업을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 이상 20학점은 보장되며 저는 코로나로 인해 중간에 잠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의 협의 후 추가 수업을 들음으로써 20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전공생일 경우 전공학점으로는 인정이 어려우며 교양학점으로 경기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조기 귀국을 했지만 짧은 파견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학교 수업 방식이나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약 3달 동안 충분히 숙지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폴리텍 대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었고 이 PPT에는 최대한 사진이 필요한 내용만 압축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자신이 배운 언어 공부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행이 아닌 학업으로 해외에 있으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며 배우는 점도 많았고 조기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되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어 전공생으로서 그동안 배워왔던 러시아어를 직접 사용하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폴리텍 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가게 되더라도 러시아 전반적인 생활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체험 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